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5% 수익 내기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먼저 문자 서비스 안내 드릴게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이름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바른경제TV의 박수범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딱히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 브리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산타랠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1월 초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복병이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커졌던 부분들,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들, 금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들, 그리고 환율 시장이 좀 불안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1월 달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코스피 지수가 2150포인트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PBR로 따지자면 1배 수준 자체가 215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바로 옆에 있는 뭐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2150포인트를 찍은 날이 있었죠. 이날이 보면 1월 8일 수요일이었어요. 1월 8일 수요일이었는데 이날 이제 갑자기 또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따른 반도체가 이번 2020년에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시장은 내다봤고,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고, 뭐 그런 상당히 시가총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다 보니까 빠르게 그나마 이란의 중동 리스크가 빠르게 시장에서 소멸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0.91%나 코스피 시장이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을 또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나 상승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3.9%나 상승했습니다. 엄청나죠? 4%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현재 돌아서고 있고, 지수의 차트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수급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판을 깔았고, 그에 따른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뭐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막 매도를 하시잖아요. 차익 실현하시고, 야 이거면 어때? 야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 은행 이자에 한 5배 벌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보여줄 때는 정말 고점 신호가 착하게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종목들을 현재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만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한국 카본 좀 네네.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지난주 이야기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먼저 한국카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좀 차트 흐름 보시죠. 자, 차트 흐름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LNG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중동이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해진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의 셰일가스를 많이 또 가지고 올 수 있고, 그에 대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LNG선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주 물량으로 따지면은 작년 2019년도가 중국을 제치고 다시 우리나라가 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한국카본은 좋은 종목이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뭐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평준한 지금 현재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LNG선의 발주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한국카본 지금 현재 5% 수익률 딱 찍었지만 좀 더 회원님들이 다음 주까지 좀 더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궁금하다. 5% 수익에서 5% 팔고 나왔다.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은 저희 백설공주 같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왼쪽 자막에 전화번호 나갈 겁니다. 거기서 한국화분을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후속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좋은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좋은 종목 들고 나왔는데 회원님들 오늘 이것도 귀에 쏙쏙쏙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SP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8월 말 정도에 상장을 했던 회사고, 뭐 주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거의 누워있는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제가 보는 입장에서 SP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좀 자료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그렇다면 S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뭘 만들고, 뭐 그에 따른 어떻게 지금 현재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자,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스마트 팩토리가 뭡니까?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낸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라고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 그렇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 관련 공장, 자동화 공장 관련돼서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로봇을 만들고 있고, 자,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과 반도체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100세까지만 만드는 게 아니죠. 이런 산업용 로봇도 만들고 있고 가정용 로봇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톱텍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혜주로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성장 가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매년 약 7% 정도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지금 작년 2019년도보다 2020년부터 해서 그야말로 뭐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문제 때문에 뭐 경영주들도 불만이고, 그에 따른 뭐 말들이 많은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화 시스템이고 스마트 팩토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만 이렇게 발달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요스카와라든지 아니면 산요라든지 미쓰비시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동사와 같이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본 쪽이 원래 좀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시장에서 오히려 일본 제품 못지않게 거의 퍼펙트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 제품들을 좀 어느 정도는 카피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카피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하더라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에 있어서 51% 정도가 수출 물량입니다. 거의 49%가 국내에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자면 해외에서도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SPC 시스템즈에 대해서 회사 이름이 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제가 좀 떠듬거립니다. 그래서 SPC 시스템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맥스로텍도 있고 지금 규델 리니어텍이라는 회사들도 있는데 지금
조금 왔다 갔다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35%라는 그래도 시장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동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시장이 이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시장에서 35%라는 거 엄청난 시장 점유율입니다. 예. 지금 보면 다들 좀 비슷비슷한데 맥스로텍이라는 회사가 40%가 좀 넘어가면서 좀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충분히 SPC 시스템즈도 이런 부분들이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SP 시스템즈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에서 도대체 어떤 회사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아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보게 되면 뭐 대승, 뭐 현대위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동차 쪽 스마트 팩토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노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정교한 사람이 만지는 것보다 오히려 로봇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뭐 하여튼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대라든가 기아차, 뭐 자동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동차 쪽에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만 나와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산하는 우리 생활에 쓰여지는 거의 모든 제품들에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매년 7%에서 8%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라고 한편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또 하기에는 또 위험성이 있는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로봇을 대체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성장의 가도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동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서 수익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3분기 일단 실적이 나왔어요.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400억 정도,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3분기 실적까지 나왔죠. 아직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간 보고서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3월달 안으로는 나오니까요. 회원님들 좀 기다리시고. 자, 그렇다면 3분기까지 보면 지금 매 분기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현재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3분기 실적이 1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그전에는 분기 실적이 100억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그에 따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재무 상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 같은 대기업은 아니니까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성장성, 국내 시장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동사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5% 수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보실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5% 수익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무리 뭐 기업이 좋은 내용이 있고, 아무리 뭐 기업이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간다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내려간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난 8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8월 말에 상장한 이후에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보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만들었습니다. 하방 경직이란 무슨 말이냐면 지수대가 그 차트 흐름 자체가 하방 경직을 만드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조정은 받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거의 6,000원대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0원 가까이만 오면 매집을 해 나가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좋았는데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31%나 31%나 상승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으로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평균 거래량보다 좀 높았어요.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사고 뭐 상장 주수가 지금 814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 거래량을 지금 넘어서면서 오늘 12만 주나 터졌고요. 그에 따른 주가가 장중에 보게 되면 거의 8%대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양봉으로 이평선들을 뚫어내는 흐름들이 나온 소위 얘기해서 뚫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위 상승 전환을 주는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전에 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양봉으로 뚫어낸 게 없냐? 그때는 왜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냐라고 질문을 하실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최근에도 보게 되면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도 보게 되면 약 3% 정도 상승했어요. 3% 정도 상승했는데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이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3% 상승했지만 결과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냐면 45,000주밖에 안 됐습니다. 45,000주. 45,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아무리 이평선을 양봉으로 뚫었다 하더라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시청자분들? 자, 그 전에도 보면 12월 달에도 보게 되면 지금 12월 때가 12월 17일이네요. 화요일이네요. 작년. 이때도 보면 양봉으로 돌파를 하긴 했어도 거래량이 6만 5천 주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작아요. 최소한은 몇십만 주가 터져야지 정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31%를 양봉으로 크게 돌파를 해줬고 그에 따른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늘어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 단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날 꼭 시청자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추천해주신 SP 시스템즈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전략 가장 중요하죠. 시청자분들 지금 눈 반짝반짝하고 이거 사야 되나? 눈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6,600원부터 해서 6,750원. 6,600원부터 해서 6,750원 사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종가가 6,740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렀다가 오전에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수 박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혹시나 동사가 갭 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갭 상승한다면 그에 따른 또 이거는 또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틀린 패턴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백설 공주 같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죠? 왼쪽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갑니다. 왼쪽에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지금 시간 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금요일이고 실제적으로 회원님들이 대응할 때 월요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이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는 게 정확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런 저희 회사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하시고 이름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를 말씀 안 드렸죠. 목표가는 7,500원 말씀드리고요. 7,500원. 7,500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으십시오.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무조건 상승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승해야 되는데 안 간다? 못 간다? 거래량이 형성 안 된다? 이럴 때는 다음 기회를 보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면 제 투자 전략 그대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SP 시스템은 제가 작년에 신규 상장할 당시에 데일리 하디슈에서도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서 조금 친숙한 종목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SP 시스템스의 매수가를 6,600원에서 6,750원으로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6,500원,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5% 수익 내기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